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13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이제 좀 여름 같아요. 이제 비로소 봄에는 뭔가 생각보다 안 따뜻해졌었잖아요. 추웠죠? 올해 봄이 유난히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이제 비로소 여름 느낌이 나고 습하고 꿉꿉한데 이럴 때 멘탈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멘탈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고온 다습할 때 기분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게 아닌데 갑자기 확 나빠지거나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뭐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인 거잖아요. 내가 뭐 가서 복수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한대 쳐 어깨빵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때문에 괜히 열을 낸다든지 열을 안 내도 되는 일에 여름에는 이런 기분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분 관리를? 기분 관리? 그냥 마음만 다짐하는 거지. 그거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일단 인지는 하는 거야. 아, 습하고 더우니까 내가 좀 예민해졌구나. 예민할 수도 있다. 집에 나가기 전에 약간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나마 컨트롤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안 될까? 모르겠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여름이 덥긴 더운데 그래도 긴 바지 입을 정도라서 저에게는 아직은 7, 8월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여름 내가 봤을 때 시작을 안 했어. 35도 넘어가야 여름이구나. 진짜 여름이 오기 전에 기분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상형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상형 말고 이상향 얘기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 요즘 말로는 추구미라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워너비 이런 거? 워너비라고 어렸을 땐 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다. 그게 바로 추구미인 것 같아. 워너비가 추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구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추구미와 함께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죠. 뭐죠? 도달 가능미. 아, 도달 가능미. 난 이 말이 너무 웃겼어. 나 이게 너무 웃겨. 이게 막 이게 밈처럼 짤이 또 돌아다니는데 맞아. 추구미는 갓생인데 도달 가능미는 갱생이고 추구미는 쭉쭉빵빵인데 도달 가능미는 배가 빵빵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말장난하는 것도 있고 뭐 진지하게 이거를 나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면서 추구미는 뭐고 나의 현실의 모습은 뭐고 이것에서 타협했을 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도달 가능미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분석하듯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좋네요.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가져와 봤고 그 추구미라는 게 어렸을 때 그 워너비 이거를 얘기를 해볼 때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있잖아요. 알죠. 근데 이게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어머. 이게 어쨌든 상업 영화고 킬링타임용 영화고 막 메시지가 엄청 대단한 영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30살이 넘어서 제 인생 영화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예요 라고 말하기가 멋쩍어서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게 어렸을 때 원작 소설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원작 소설도 진짜 많이 반복해서 읽었었고 대박. 그때는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원서도 사요. 원서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하고 영화도 최소 10번 본 것 같아요. 1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재밌긴 해요. 네, 볼 때마다 재밌고 볼 때마다 멋있고 특히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가 분한 그 앤드리아라는 역할 있죠. 그 역할이 그냥 제가 꿈꿨던 성인 여성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정도. 네. 왜냐면은 이 주인공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널리스트가 원래 꿈이거든요. 알아요. 글 쓰는 걸 업으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어려워졌을 때 이제 잡지사도 문을 두드리다가 우연히 그렇게 미란다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 건데
그냥 그 모습 하나하나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거랑 연관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걸 능히 해내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상사한테 그걸 다 인정을 받죠. 그 남들 보기에도 선망의 대상까지 가고 뭔가 그 스텝에서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마지막에 그거를 내가 원하던 길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결말 때문에 더 진짜 동경하게 됐었던 거죠. 이게 스토리 플롯상 제가 얘기하면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스포는 아니죠. 너무 옛날 영화라 10년이면 20년 됐을 것 같은데? 20년 된 영화라서 이게 어쨌든 그 앤드리아라는 주인공이 마지막쯤에 그 파리 패션 위크에 같이 가면서 뭔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다들 나같이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너와 내가 닮았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앤드리아라는 주인공이 내가 닮으려고 했던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삶도 이런 삶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너무 쿨하게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 앤드리아 입장에서는 그것도 포기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내 삶을 다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너무 내가 생각한 어른 여자인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워너비라고 하면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그 앤드리아의 모습이 제 워너비였던 것 같아요. 안느님은 그런 뭔가 좋아했던 캐릭터 있어요? 저런 모습으로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나는? 근데 우선 악마는 프라다도 저도 엄청 재밌게 그래도 주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그렇게 킬링타임용 영화들 가끔 보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랑 퀸카로 살아남는 것도 가끔 보는데 그 악마는 프라다에서 이제 앤 해서웨이의 앤드리아는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왜냐면 그 인물이 초반에 되게 미숙하잖아요. 좌충우돌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업을 무시도 하죠. 그렇죠. 이거는 나랑 관련이 없는 업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그냥 들리는 곳이고 그래서 이 패션도 잘 모르고 나는 그쵸. 비웃다가 들켜서 또 겁나 깨지고 그러면서 하고 깨닫는 그때 뭐 카타르시스 느끼는 정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스토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미란다라는 인물 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미란다의 쌩얼 장면이 나오면서 집에서 그 쌩얼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쌩얼이 나오죠. 왜냐면 그쵸. 평소에 화장이 너무 진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인 여성으로서 가정 안에서의 뭔가 그런 거를 좀 드러내는 그럼에도 앤 해서웨이에게 마음을 여는 듯 하면서도 또 매기는 그쵸. 뭐 그런 모습들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미란다는 인물이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내가 만약에 워너비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란다 쪽이 좀 더 마음이 가는. 저는 앤 해서웨이 앤드리아가 워너비라고 하기엔 너무 사회 초년생의 성장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의 여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워너비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현재 내 모습에서 출발해서 뭔가 이렇게 막 좌충우돌 겪으면서 약간 클럼지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쵸.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각 차이가 있었다고 공유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뭐냐 이런 느낌일까요? 어렸을 때 뭐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릭터로 봤을 때 저 캐릭터가 참 좋더라.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캐릭터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캐릭터여도 되고 인물이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구체적인 대상이 없더라도 어떤 모습의 성인 여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이상이었다. 이런 거. 근데 어렸을 때가 어디까지 어렸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생 시절? 초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는 이효리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효리 씨가 굉장히 다양한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효리라는 인물의 타임라인 중에 그냥 전반적인 것 아니면은 제가 한 그때 모습? 어렸을 때니까 초중학교 때니까 네. 그때 이효리는 그냥 슈퍼스타였죠. 그 텐미닛 하고 그 이후에도 뭐 유곡을 하고 잘 나가고 예능에도 나오고 막 광고도 많이 찍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 하면 누구야? 이효리 약간 이럴 때 저도 이효리를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뭔가 그런 멋있고 인기 많고
제 어렸을 때도 더 관종이었어가지고 저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그래서 막 친척들 앞에서 장기자랑 제 담당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효리 언니 너무 멋있어. 뭐 이랬던 것 같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완전 어렸을 때는. 신기하다. 그러다가 뭐 대학생 때도 어렸을 때다라고 본다면 뭐 대학생 때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점점 이제 이효리 언니와 같은 모습에서 제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내 롤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공부 루트를 타버렸고 그쵸. 4년제 대학을 들어와 버렸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겠구나 졸업을 하면 그러면서 사실 롤모델이라고 할 사람이 사라졌었어요. 왜냐면은 롤모델이라고 할 사람이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취업하고 일하다가 그렇게 살겠지 뭐 애 낳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약간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게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살면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지. 라고 했을 여자애는 여자 중에서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찾기가 쉽지 않기는 하죠. 그나마 뭐 어디 회장님들?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직 혹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 안에서 커리어를 밟았을 때 최상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재벌가들의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자수성가해서 어디 중소기업의 사장이 돼서 어디 인수가 됐다거나 뭐 그거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거 있었죠. 이건 또 최근인데 밀라논나님 보고 저렇게 늙고 싶다. 요 정도.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약간 멋있는 할머니들 보면서 이게 대학생 때는 나는 러블리하고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의 인상을 떠올렸을 때 뭔가 포근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아기자기하게 꾸리면서 사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 이거를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또 시니어들이 미디어에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이를 먹어서도 혹은 뭐 밀라논나님 말고도 윤여정 선생님이라든지 뭔가 허리가 꼿꼿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 저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근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즘 근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리터럴리 근력? 왜냐면은 추구미라고 했을 때 나는 30대 초중반쯤 되면은 강민경처럼 살 줄 알았어. 강민경이 근데 어떻게 사는데요?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브이로그도 다 편집을 하면서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그 패션 회사 CEO기도 하면서 뷰티 회사 디렉터이기도 하면서 본인 본업은 되게 성공을 했잖아요. 가수로서도. 그러니까 이런 면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운동도 열심히 해, 요리도 열심히 해, 술도 잘 마셔, 사람도 잘 챙겨. 근데 심지어 감각도 있어. 인테리어나 뭐 하는 거 감각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강아지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30대가 되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죠. 전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거나 커리어적인 것들을 떠나서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 사람만큼 근력을, 체력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자기 관리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현실을 보면 재택근무를 한 지 지금 5년 됐거든요. 제가. 와 미쳤다. 앤서님 아이 아니고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5년이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세월이 정말 빠르죠. 근데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력이 진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체력이? 근력 체력이 예전에는 별명이 역마였어요. 무슨 의미로? 그냥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너무 많이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젊었네. 네네. 제가 만약에 김씨면은 김역마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그 별명이 싹 사라지고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어딜 찾아가고 이렇게 해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쌓는 그것. 그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회적인 근력도 떨어져서 옛날에는 친구들 만났을 때 한 4명이서 만나면은 10시간 노는 것도 예산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 4시간 지나면은 집에 가야겠다. 저는 에스님이 완전 그런 편이라 생각했어요. 밖에 노는 거 좀 피곤해하고 여러 명이서 뭔가 이렇게 왁자지껄한 거 조금 기빨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맞긴 한데 말을 진짜 오래 하거든요. 한 10시간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도 옛날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근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근데 나이 먹으면 다 그렇죠. 그쵸. 근데 근데 또 강민경 씨가 저희보다 살짝 나이가 더 많은데 동년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두 살 차이니까. 맞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체력과 근력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 산책하고 이런 걸로는 그거는 아예 그거는 그냥 내가 통근하던 거 맞아. 걷는 거 커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 하셔야겠네. 필라테스나 뭐 헬스나 제가 이사를 가면은 다다음 달쯤에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가면은 거기 또 헬스장이 좀 잘 돼 있어서. 아, 헬스장 혼자 다니는 거 완전 비추. 아, 비추. 특히 초반에.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근력 운동은? 근력은 처음이죠. 그러면 무조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선생님이 있을 거니까. 무조건 돈 내고 PT 받는다. 근데 저는 앤서님 필라테스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약간 코어 근육 키우면서 이게 동적인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본인도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되게 쌤 탄데요. 네. 제가 갔던 데는 뭐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나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렇고 내가 생각했던 추구미도 종횡무진 막 세상을 누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안으로 파고드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게 관성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빨리 끊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끊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제 집을 이사를 가려다 보니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사람을 좀 만나잖아요. 외부 사람들 내가 원래 안 만났던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이런 과정도 겪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너무 안 한 지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발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뭐 회사를 이직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추구미랑 나의 현실과 도달 가능미 이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구미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야 내가. 그러니까 완전 내가 지금 인생 딱 리셋하고 내 인생 딱 설계해서 내 모습을 딱 짤 수 있으면 그걸로 짤 거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내가 원하는 모습 중에 하나야. 근데 현실은 맨날 핀터레스트 그냥 보면서 보긴 보네 그래도. 봐요. 보죠. 근데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보니까 요즘 세상은. 그 정도로.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왜 뉴욕에서 태어난 금수저가 아닌가 또 고찰을 해보고 그냥 그러니까 현실의 나를 보면서 뭔가 뭐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의 지금 현실이라면 나의 도달 가능미는 일단 내가 새로운 거처를 가지게 됐고 여기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이걸로 하여금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도달 가능미인 거지. 여기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도달 가능미입니다. 일단 뭐라도 하는 사람. 지금 뭔가 운영은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더 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로서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지금 결론에
있고 저의 도달 가능미는 일단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뭐 올리진 않으셨고. 네. 올리시면 알려주세요. 네네, 당연하죠.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를게요. 네. 쉽지 않지. 안느님의 그런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추구미가 있나요, 혹시? 아, 근데 저는 앤서님이 이제 발제 준비해 오신 거 보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추구미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 그래요? 근데 단순히 내 목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현실의 나? 그럼 나는 어느 정도에서 요 정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추구미 검색하면 쫙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네네. 수지. 수지가 추구미야? 아니면 뭐 제니가 추구미야? 이런 되게 미적인 거. 외적이고 분위기적인 거를 저는 요즘 많이 추구미란 단어로 소비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혼자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단발을 하면은 뭐 수지 단발, 웬디 단발 같은 느낌을 원하지만 뭐 도달 선생님은 최양락 선생님이라든지 이게 뭐 유구하잖아요. 이런 방식의 그런 자학적인 개그는 유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외모적인 걸로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저만의 추구미를 좀 세팅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다 이런 외적이고 분위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옷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 코로나쯤부터 몇 년간 그 미국 언니들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카일리 제너 약간 이런 사람들이 제 추구미였어요. 추구미였다고요? 네, 그때 당시. 그래서 저 그때 화장했던 사진들이나 저 그때 당시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화장을 진짜 그렇게 해요. 엄청 진하게 컬러 렌즈 끼고 완전 아치형으로 진하게 눈썹 그리고 그리고 컨투어링이랑 그 하이라이팅 엄청 세게 하고. 그래서 그때 범리애님이 화장 진짜 특이하게 한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제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그때 당시 그 추구미가 그랬어요. 아니, 나 그때 자주 만났는데 왜 몰랐지? 평소에 그렇게 안 하고 다녔죠. 나랑 녹음할 땐 안 그랬으니까.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옷 스타일을 엔사님 떠올려 보시면 저 지금 옷 스타일이랑 완전 달라요. 맞아. 근데 그때 약간 LA 언니들 같은 느낌을 추구하긴 했다. 완전,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그래서 뭐 박시한 옷에 뭐 바이커 레깅스 신는다거나 좀 그런 스트릿 패션인데 살짝 약간 섹시하기도 한 노출이 좀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가 최근에 이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아무도 말 안 해줬지 싶을 정도로. 근데 스타일이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가 안느님의 스타일이 그런 LA 언니들에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난 인지는 못했는데 그 기점에 엄청 예뻐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니까 그 전이 어울리지 않았고 지금이 어울리는 게 맞기는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제가 원래는 캐주얼한 옷 딱 붙고 약간 크롭티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저는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도 하니까 그 패션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냐면 저도 타인들을 보면서는 평가 잘 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스타일이 훨씬 어울리는 사람인데 왜 자꾸 저렇게 스타일링을 하지? 이런 건 타인 건 너무 잘 봐. 내 건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친구들이 말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도 그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이면은 만약에 내가 뭐 얌전한 스타일로 입고 왔어. 평소엔 그렇게 입다가 그러면 누구야? 너 이게 훨씬 나. 그치. 라고 몇 번씩이나 더 이게 축적이 되면 내가 이런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스타일로 계속 다녔으니까 안느는 원래 저런 애다. 그쵸. 그게 안 어울린다라는 인지 자체를 못했던 거죠. 나 심지어 잘 어울린다 했었어요. 다들. 너 안느 너는 되게 쨍한 색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아이돌 같은 스타일링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단 말이야. 나도 내가 엄청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다가 운 좋게 이제 컨텐츠를 찍고 보내면서 미친 듯한 엄청난 댓글들을 그냥 아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제 반응들을 보고 내가 타인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연예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사람들이 나한테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안 어울리는 걸 왜 저렇게 하냐.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타인이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정확한 것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추구미는 이제 그런 것들 싹 사라졌고 네. 전형적인 한국 여자 스타일로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땐 그거야. 원래 추구미는 카일리 제너였으면은 옛날에. 근데 도달 가능미 중에 가장 베스트가 사실은 수지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한국 여성, 어른 여성을 떠올렸을 때 단아하고 좀 고급지고 약간 소재 같은 것도 그런 맨투맨 소재 이런 거 말고 핏도. 그냥 핏이나 이런 것도 블라우스나 실크 소재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어울렸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도달 가능미도 아니었던 건 난 도달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 스타일링에. 근데 그냥 운 좋게 저는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컨텐츠로 소비를 해본 거죠 한번. 그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내 고집이었다. 그래서 제 추구미를 싹 바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고급지고 네.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산티 안 나는 걸 저는 되게 추구해요 요즘에. 그게 핏이에요. 옛날에는 딱 붙고 막 크롭티에 막 이런 게 이뻐 보였다면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핏, 고급진 핏. 그리고 뭐 재질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머리 결, 그리고 손톱 잘 관리되어 있는가, 피부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그리고 뭐 머리 옛날에는 저는 뿌리 염색을 왜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난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머리 막 끝에 탈색돼서 남은 거 이제 그런 거 가끔 보면은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지적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그런 어쨌든 요즘 제 추구미는 좀 고급져 보이고 이게 비싼 옷을 많이 입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사람이 부티난다. 이런 게 제 추구미가 완전 잡혔고 옷 살 때도 이제 쨍한 옷 거의 안 사요. 그래서 뭐 조금 블랙 앤 화이트나 좀 이렇게 우리 항상 드뮤어 룩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추구하게 되면서 제 도달 가능미는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선에서 드뮤어하게 좀 입어보고. 이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내가 볼 때 안느님 지금 브랜디 멜비를 입고 다녔을 거야. 아니야.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저는 또 물론 그게 트리거가 됐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내가 갔을 거야? 나이가 우선 있고 점점 그리고 이제 알죠. 저도 이제 아이돌 스타일링 보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그쵸?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좀 근데 운 좋게 땡겨진 것 같다. 백투 베이직을 한 거죠. 약간 기본으로 충실하게 돌아가는 맞아요. 그런 추구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외적인 추구미도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그냥 사람 생김새 그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거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이미지잖아요. 그게 되게. 왜냐면 막말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뭐 원래 드레스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앤서님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외부로 미팅을 가. 뭐 미팅에서 이쁘게 보일 필요 없다. 나는 원래 내가 입던 대로 가겠다라는 쪽이 있고 그래도 얘 격식을 좀 갖춘다. 첫인상이다 보니 약간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챙겨야 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 그런 이미지를 좀 챙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이점을 가져가는 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챙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추구미를 보여주는 거가 좋은 거야. 근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나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내가 표현해도 전혀 타격이 없다. 예전에는 약간 바들바들했던 게 있었더라면 왜 내 스타일링을 내가 바꿔야 돼?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없다. 그치, 그런 거 있지. 근데 앤서님의 외적인 혹은 좀 분위기적인 추구미도 저는 궁금해요. 저는 외적인 추구미라고 하면은 저는 원래 키가 좀 크다 보니까 맞아. 약간 어른 여성으로 따지면 고현정 씨. 고현정 씨라든가 소녀시대의 그 수영 씨라든가 약간 그런 뭔가 시원시원해 보이고 그런 느낌. 저도 굳이 따지면은 추구미로 따지면은 고급스러운 게 추구미긴 한데 현실에서는 조금 더 그냥 여성스러운 느낌? 페미닌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앤서님은 이제 옷 스타일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나는 되게 뚜렷하다 생각했어. 이 사람의 가디건. 추구미는 정확하게 있다. 근데 갑자기 고현정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어. 그러니까 뭔가 나이를 먹었을 때 어른 여자의 모습이라면 약간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앤서님 보신 분들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앤서님은 되게 피크닉 룩으로 많이 입으세요. 맞아요. 피크닉 갈 것 같은 옷. 평소에 되게 롱 스커트에
블라우스나 니트 입거나 가디건 항상 롱한 스커트를 입는데 그것도 핏이 항상 플레어. 그쵸. 이렇게 퍼지는. 그리고 가방은 약간 에코백이나 한쪽으로 매는 가방. 그쵸. 이런 느낌? 약간 그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최근에 저한테 계속 경종을 울렸던 문장이 그 샴페인 테이스트 오너 비얼 버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산은 맥주인데 내 취향은 샴페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눈이 높아진 거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들 그리고 나도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를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너무 많아. 진짜 세상에 너무 잘 꾸미고 사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의 집이 적폐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에 예쁘게 집들이 사진이라고 꾸며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눈이 맞춰져서 내 추구미는 완전 그런 미국에 주택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저택 사는 사람들,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 추구미인데 근데 내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 왜 사람들 다 똑같이 저러고 살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산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요즘은 뭐가 유행이에요? 저 이사 올 때만 해도 미드 센추리 싹 깔려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유럽 느낌, 약간 미장한 듯한 벽지 있죠. 그런 뭔가 따뜻해 보이고 페인트 칠한 것 같은 좀 비싼 벽지를 써서 그런 미장한 벽 같은 느낌의 뭐 바닥도 옛날에 마루 바닥, 원목 바닥이었으면은 최근에는 좀 대리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마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루 깔고 화장실도 빈티지 타일로 하고.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앤서님이 마음에 들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게 엄청 큰 유행이에요? 유행이기도 한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예쁘다고 좀 느낀 거죠.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저 요즘 안 봐서 모르지만 미드 센추리 스타일이 막 다 사라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불과 2, 3년 전이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게 완전 주류긴 했어요. 근데 앤서님은 내가 봤을 때 그쪽 스타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본인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약간 따라가고 싶은 유행이기도 한데 근데 이걸 이제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을 돌리는 나를 보면서 약간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세상이 너무 볼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추구미의 기준도 올라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가요? 그쵸. 왜냐면 그게 없었어 봐. 뭐 그런 거 없어. 핀터레스트 없고 오늘의 집 없어. 그쵸. 안 예뻤을 것 같아. 근데 뭐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쫙 깔려 있을 때 오히려 제 취향을 제가 알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 과정이 좋았어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걸 내가 보면서 그냥 틀에 박힐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시야가 트일 수도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그때 인테리어 찾아볼 때 그러니까 저도 인테리어 안 해봤으니까 그쵸.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우선 쫙 보는 거야. 그리고 스크랩을 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모아서 보면 내 취향이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때 제 취향은 미드 센추리 너무 이뻐 보인다.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자기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은 오늘 조금 패스를 하고 후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왕이 될 테다님께서 또 3만 원. 와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저 나래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야? 그러니까 나래님 오랜만 맞아요. 맞죠? 네. 나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니죠? 심지어 가로 열고 더워요 건강 조심. 그러니까. 너무 스윗해. 5만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을 물질적으로 챙겨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를 좀 하자면 다음 주에 저희 또 손님이 한 분 오는데 그분과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를 찾아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채널 소개 또는 더보기란에 안내된 공식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사과도 나눠주시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